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요일은 12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이고요. 코드 번호는 032670입니다. 자, 042670. 자,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또 악재가 또 나와줬어요. 악재가 또 나와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큰 폭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큰 폭으로 조금만 더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 이탈하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우간만 좀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 저항 구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악재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저항 구간이 좀 두껍긴 했습니다. 두껍다기보다는 이동평균선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부분들, 두껍지는 않지만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거기에 좀 부담을 느꼈다. 호재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악재를 크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도 한번 염두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일단은 주가 흐름이 여기에서 좀 지지권에 버텨주면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최선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지지권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조금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 공간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뭐 지지권이 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최소한 이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각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온 것은 없거든요. 영상 촬영하는 그런 기준에서. 자, 물론 이제 이전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장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슈들이 어떤 뭐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와주고 있는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브리핑을 드리는 거니까 장 끝나고 주말 사이 뭐 주말 동안 또 나오는 브리핑들은 그런 소식들은 월요일에 또 브리핑을 해드린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전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세주인 이번주 선정 입찰가 높은 현대가 유력하다. 컨소시엄에서 8천억 이상을 써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현대가 참여를 하는 건 좋은데, 아니 적어도 1조는 좀 써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8천억이면은 두산 입장에서도 자구안을 좀 진행을 하는, 약간 그 2조를 확보를 하고 1조 추가 플러스 알파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두산 입장에서 8천억이면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팔기는 좀 아깝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8천억이다 이렇게 8천억 조금 언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8천의 36%가 8천억이다 이렇게 하면 곱하기 3 하면은 여기 1조 7천, 이 금액이 2조 4천, 이렇게 금액이 1조 시가총액 1조 7천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크게는 차이는 안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1조 3조 적어도 이제 2조 한 2조 정도, 2조 7천, 2조 8천 이 정도는 비율대로 좀 가줘야 시가총액 대비 뭐 주가 대비 이게 좀 뭐랄까 저평가되는 그런 것들이 좀 기업성이 저평가 새롭게 평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 8천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주주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갚으려고, 채권단한테 돈을 갚으려고 이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8천억밖에 써내지 않는다는 것은 두산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협상자 선정이 이번 주 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사실 지금이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도 3시 20분. 자, 뭐 오늘 오후에 선정이 됐다 안 됐다 그런 소식들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가 좀 다음 주로 좀 밀리는지 그걸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여기 안에서 이번 주에 진행을 하면 일정상 시간이 4주 정도만 남는다. 12월 마지막 주를 쉬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연내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4주만 남는다. 자, 연내에 매각을 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잡음이 나오는 것들이다. 신중하게 매각을 진행해도 모자란 판국에 연내에 조금 무리하게, 현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는 있었겠죠. 산업은행이랑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I랑 컨소시엄을 꾸렸다는 것은 두산 입장에서 빨리 팔아야 된다는 것들을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현대 입장에서는 알고는 있었겠죠. 자, 우리도 알고 있었듯이 연내에 팔려고 해가지고 자구 계획을 좀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못 팔게 되면은 두산 입장에서의 구조 조정의 주도권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두산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산업은행도 두산인프라코 매각을 통해서 두산그룹 구조조정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 두산그룹은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또 두산인프라코 인수합병 대상자로 유력한 현대랑 KDBI를 통해서 참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 매각 시기를 앞당겨야 될 이유가 있다. 통상적으로 두산그룹이 2월 마지막 연내 4주만 넣는다. 한 관계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사와 세부 계약을 협상하는 것에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 한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상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딜레이가 돼서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이게 딜레이를 돼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주도를 할 수 있을지, 산업은행에 그게 넘어갈지, 그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두산그룹이 이거를 딜레이가 되면서 자기가 컨트롤하는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두산인프라코를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다른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데, 두산인프라코를 매각할지 안 할지 그렇게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지금 운전대가, 이 매각의 운전대가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매각가가 좀 조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써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한테 떠넘기는, 뺏어가 버리는 약간 그런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주가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을 좀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발채무 8천억 원 이상, 우발채무가 8천억 원 이상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1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밥캣한테 떠넘기고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천억 가량이 본입찰에서 제시를 했다. 자, 두산 자구안의 완성, 인프라코어 매각 속도 조절할까, 현대중공업진 유진그룹 재무부담, 그리고 두산그룹 3조안 자구안 사실상 막바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두산 막막지에 달려, 이런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주인으로 현대중공업지주가 유력하게 결혼되고 있다. 여기에 계획했던 로드맵이 착착 진행됨에 따라서 뚜껑 열어보니 이런 거 보니까 지금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해 응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실사는 진행할 거고 딜 진행 과정도 지켜볼 것, 우선 협상 대상자와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틀어지게 되면, 현대한테 안 팔게 되면 그때 내가 좀 낮은 몸값으로 사와야지,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두산 GS건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좀 약간 뭐랄까, 매각 금액이 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약간 하이에나라고 할까나,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흥행에 실패했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이런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우발부채,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프라코어를 2조 원을 주면서, 그러니까 우발부채를 포함해서 1조, 그리고 인프라코어 인수가 1조, 이렇게 하면 2조 원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프라코어를 사면 셈이 되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뭐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매각 이슈가 나올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산업회사, 자회사로 두 회사로 투자회사로 나눈 다음에 우발부채는 투자회사로 남겼다. 자, 이거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인프라코어가 있고 밥캣이 있어요. 밥캣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이 있는데 이 인프라코어만 똑 떼내가지고 소송 부분은 남겨놓고 인프라코어는 별도 법인으로서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밥캣 소송, 그리고 난 다음에 중공업이랑 이제 합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중공 이렇게 합병이 되면은 중공업이나 밥캣이 중공업이 결국에는 소송을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 중공업을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두산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퓨어셀 지분도 주고 밑에 퓨어셀 깔아주고 두산에서 유상증자 진행하는데 4천억 투자를 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 두산중공업을 키우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을 플러스 소송이라는 것을 두산중공업은 떠넘기고 싶지는 굳이 두산 입장에서는 좀 달갑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이다. 두산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들 그리고 조금 매각이 미뤄질 수도 여기에서 두산 중공업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잘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잘 됐다라고 한다면 좀 시간을 사실 좀 버는 거거든요. 좀 시간을 좀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로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유상증자 중공업을 유상증자를 하면서 한 1조 2천억 원 가량을 확보를 지금 했다고 한다면 두산인프라코 매각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숨통은 좀 트입니다.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코어는 두산 입장에서 팔기 아까운 알짜 계열사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매출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 1761억 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싶어 하지. 사실 이걸 팔고 싶어 하는 것들은 산업은행에서 강제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한테 두산한테 산업은행이 강제적으로 조금 팔려고 여기 보시면은 산업은행이 조금 자구안을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거 자구안으로 두산인프라코어 팔면은 너네 이거 대출 채권 만기 기간 연장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두산도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근거들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두산인프라코어 사실상 전략 미매각,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기업을 매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회사채를 매각을 함으로써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매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채권을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 금액을 주잖아요. 회사 채권, 대출이라는 겁니다. 대출 채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00억 원을 모집을 했는데 500억 가까이 투자 수요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빠진 거예요. 수급이 좀 꼬이면서 사실상 미매각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눈치를 보다가 이것도 이제 다 빠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을 매각해가지고 돈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참여 금액이 10억 밖에 되지 않았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미계약분 인수 부담. 자, 이런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에도 오늘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회사채 수요 예측 참패 1,500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10억 원 밖에. 그러니까 기업에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채권을 인수를 안 한 거예요. 매각을 못 한 거예요. 이게 왜 때문이냐? 중국의 4회사 소송, 우발 채무 이것 때문에 DICC. 이게 진짜 여러 사람 기업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매각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물론 이제 시장이 종료가 되면서 우선 협상자 현대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 사실 그게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어렵진 않은 건 시장에서 현대로 매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주에 선정을 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하진 않은데 두산이 조금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게 흘러가지는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각이라든가, 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본입찰 금액이 8천억 약간 상단,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어느 정도 빠진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우리가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이 구간을 다시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이 구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9,500원
이 구간 돌파할 수 있을지를 조금 지켜보자라는 부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지지 구간 버텨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제일 영상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산인프라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주말 동안 좋은 주말 보내시고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뭐 3승, 3승,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리고 자,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고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다 손절가를 잘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 아예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 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